죄송해요. 좀 들어가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주세요. 아쿠, 밀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어느 저녁,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갑게 불어와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지하 1층에 자리한 대형마트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제 망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한산해졌습니다. 한지연은 마지막 계산대 정리를 마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2살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가 어깨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었죠. 마트 유니폼인 연두색 조끼를 벗어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하루의 피로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길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딸 미영이는 지방 기숙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집에 돌아가도 조용한 방 하나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을 누르고 벽에 기대어 서서 잠시 눈을 감았죠.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욱 그랬죠.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깐만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눌렀죠. 들어온 사람은 이상훈이었습니다. 55살,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돈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색 니트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양손에는 꽤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상훈이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남자는 자주 마트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장을 보고 직원들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계산을 마치고 가는 그런 손님이었죠. 지연도 몇 번 그의 계산을 담당한 적이 있었지만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지연은 상훈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힐끗 봤습니다. 야채와 과일, 그리고 즉석식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보기 목록 같았죠. 2층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야근을 마친 듯한 사람들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왔죠.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들어가 주세요. 먼저 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쪽으로 밀려들면서 지연과 상훈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가장 안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좁아진 공간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죠. 지연은 상훈의 앞에 서야 했고 상훈은 지연의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 때문에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살짝 흔들리는 진동 때문에 상훈의 가슴이 지연의 등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지연을 놀라게 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감각.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지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상훈도 자신이 한 말에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층에서 내려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아 있었죠. 문이 열리자 지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상훈도 같은 층에 살았는지 따라 내렸죠.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깐 마주 섰습니다. 아까는 상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상훈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반대편으로 향했죠. 방문을 열고 들어선 지연은 등을 문에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상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감각.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순간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죠. 이혼 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누군가와의 스킨십에서 오는 설렘을 다시 느꼈던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마트의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보였죠.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마트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 저녁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죠. 샤워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상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감각.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2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어제 저녁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볼에 살짝 오른 홍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이런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딸 미영이와의 통화에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런 거 없어. 너만 잘 크면 돼. 그런데 어제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트로 출근하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상훈을 만날까봐 아니면 만나지 못할까봐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다행히 아침 시간에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물건을 스캔하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돌아보게 되었죠.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유니폼에 얼룩은 없는지, 말투가 너무 퉁명스럽지는 않은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동료 경숙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숙은 지연보다 2살 위로 마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경험이 있어서 지연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언니, 저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혹시 또 진상 손님? 경숙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지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가까워졌다는 것과 그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것만요. 경숙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조용한 남자? 나도 알아. 혼자 와서 장 보는 사람 맞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숙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설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쉰 넘어도 가슴은 뛰는 거야. 안 그래? 사람이 로봇이야? 경숙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뭐가 이상해? 나이 제한이라도 있어? 사랑은 언제든 찾아오는 거야. 경숙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 같던데. 맨날 혼자 와서 차분하게 장보고. 뭔가 신사 같잖아. 하지만 뭐, 너 이혼한 지 몇 년 됐어? 미영이도 이제 거의 다 컸고,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경숙의 말에 지연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말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후 근무 시간에도 지연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훈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상훈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문이 열리고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며 어제 이 시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죠. 하지만 들어온 것은 다른 주민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훈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회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안녕하세요. 상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보다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상훈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상훈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상온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치일까? 경숙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은 상훈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혹시 자신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로 관심 없던 남자 손님들도 유심히 보게 되었죠. 혹시 상훈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숙이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딴 생각하고 있잖아.
점심시간에 경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설마 그 남자 때문에 안 보인다고? 경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안 보여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럴 리 없어. 그 사람도 당황했을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조심스럽잖아. 경숙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이상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지. 너도 여자야.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직원과 근무 교대를 하느라 8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죠. 마트는 이미 한산해져 있었고 지하 주차장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상훈이 걸어오고 있었죠. 며칠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오히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상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연을 피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 보였는데. 말을 하다가 지연은 자신이 너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 멈춰버렸습니다. 아, 며칠 출장을 다녀왔어요. 상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구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둘만의 공간이었죠. 3층이시죠? 상훈이 버튼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가 자신이 사는 층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연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죠. 뭔가 편안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층을 지나갈 때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좀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서. 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연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은?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감각이 오랜만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상훈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상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커피를? 네. 아래층에 작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한 게 아닌가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죠.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럼 내일 저녁 어떠세요? 6시쯤에. 좋아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한동안 서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 약속이라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죠. 마치 20살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한편 상훈도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지연이라는 여자가 그 문을 다시 열고 있었죠. 다음 날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뒤적이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죠.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어두운 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내내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경숙도 지연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네. 화장도 했고. 그냥 좀 신경 써봤어요. 혹시 그 남자랑 만나기로 했어? 경숙의 추측에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기로 했어요. 어머, 진짜? 잘 됐네. 경숙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언니, 너무 들뜨지 마세요.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웃끼리 커피 마시자고 해? 분명히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과연 자신이 이런 만남을 가져도 되는 걸까? 딸 미영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6시 정각, 지연은 마트 1층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지금의 남편. 아니,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커피 향이 반겨주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죠. 창가 쪽 테이블에 상훈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회색 셔츠 대신 깔끔한 네이비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지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상훈이 일어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지연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뭘 드실까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면 돼요. 설탕이나 시럽은? 아니요. 그냥 주세요. 상훈이 카운터로 가는 동안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간단히 커피를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커피가 나오자 지연이 물었습니다. 가끔요.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답답할 때가 있어서. 상훈의 대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연도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저도 그래요. 딸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 따님이 고등학생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올해 3학년이에요. 대학 준비 때문에 바쁘더라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중소가구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재택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죠. 부인은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이요. 폐암이었어요. 상훈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지연은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혼과는 다른 종류의 상실감이겠지만
혼자 남겨진다는 건 똑같이 힘든 일이었죠. 자녀분은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일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정도예요.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상훈이 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4년 전이요. 딸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딸을 키울지, 생계는 어떻게 해결할지. 지연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이제는 적응했어요. 딸도 많이 컸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지연 씨, 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만나는 건 말이에요. 지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당분간은 가볍게 지내자고 말해야 할까?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겠죠. 이혼 후에는 그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거든요. 딸만 생각하면서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훈 씨는 어떠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요? 상훈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갖는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내라면 오히려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더 안타까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연 씨에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상훈의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라니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는 건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새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직원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재미있었어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상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요. 카페를 나서며 상훈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오늘 대화가 즐거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감정이 계속 발전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상훈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감사하면서도 너무 성급하게 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에서 내린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은 밤샘이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상훈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상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근무였거든요. 저도 일찍 마쳤어요.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났네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죠. 3층에 도착했을 때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이라도 하시겠어요? 산책이요? 네, 날씨도 좋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지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상태라 좀 그렇긴 했지만 상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10분 후 지연은 간단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상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트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혼자 걸었어요. 답답할 때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대화들이었죠. 상훈 씨는 원래 여기 사신 지 오래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강북 쪽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추억이 너무 많아서 상훈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이혼 후에 이사했거든요. 그래요? 예전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지연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상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건 말이에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지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상훈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하다고. 상훈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이었거든요. 저도요. 딸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분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누군가와 만난다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지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걱정되시는군요. 네, 아직 고등학생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하셔야겠죠. 그렇겠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지연과 상훈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상훈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요? 상훈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연의 솔직한 질문에
상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래요?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아서 이게 사랑인지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상훈의 솔직함에 지연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상훈이 지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저도요.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좋은 생각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상훈의 제안에 지연은 잠깐 놀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저녁이요? 간단하게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대신 편안함과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3층에서 내린 후 각자의 방 앞에서 헤어지면서 지연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상훈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지연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말하기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엄마가 이상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예리한 딸의 지적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변화가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 걸까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미영이에게 상훈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상훈과의 저녁 약속, 그리고 언젠가는 딸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따뜻함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상훈과의 저녁 약속 때문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죠. 간단한 식사라고 했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일찍 가네? 경숙이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네,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그 남자? 지연이 얼굴을 붉히자 경숙이 희히 웃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맞네. 잘됐다, 정말. 언니, 너무 들뜨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경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트 앞에서 상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상훈 씨가 정하세요. 그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두 사람은 마트에서 5분 정도 걸어간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식 백반을 파는 정겨운 분위기였죠. 여기 어떠세요? 좋아요. 집밥 같은 느낌이네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었죠. 뭘 드실래요?
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정식으로 할게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이런 거 오랜만이라서. 저도 그래요. 상훈의 솔직한 대답에 지연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상훈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첫눈에 반하셨다니. 로맨틱하네요. 그때는 그랬죠. 젊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세요? 지연의 질문에 상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알아가면서 좋아지는 거요. 그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지연 씨는 어떠셨어요? 전 남편분과는. 저는 소개팅이었어요. 25살 때.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보다는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혼하게 되셨어요? 말하기 어려우시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맛있겠네요. 상훈이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집밥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죠. 상훈 씨는 요리하세요? 간단한 거는 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간단하게만 해 먹어요. 딸이 없으니까 대충.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의 고백에 상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맛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훈이 말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어요. 아, 저도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그럼 다음에는 제가 낼게요. 다음에요? 상훈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요. 지연의 대답에 상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였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상훈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저도 그래요. 뭔가 자연스러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네, 날씨도 좋던데. 좀 더 멀리 나가보시겠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지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요? 한강 쪽이나 아니면 근교로 드라이브라도. 드라이브요? 차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안 몰고 있었는데 지연 씨와 함께라면. 지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면서
주말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좋아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나가보고 싶어요. 3층에서 내린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 계속 떠올랐고 주말 계획을 세우느라 마음이 바빴죠.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떨리면서도 기뻤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줄곧 혼자였던 주말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들었죠. 혹시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 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편안한 청바지를 선택했죠. 너무 꾸민 것 같지도 너무 소홀한 것 같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 저 상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되셨어요? 차를 가지고 올라갈게요. 네, 지금 내려갈게요. 지하 주차장에서 상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중형 세단 옆에 서 있었는데 평소보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연한 회색 니트에 어두운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까지. 왠지 더 젊어 보였죠. 차가 좀 오래됐어요. 상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깨끗하네요. 실제로 차량 내부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아마 지연과의 나들이를 위해 특별히 청소한 것 같았죠. 어디로 갈까요? 저는 상훈 씨가 정하세요. 그럼 한강 쪽으로 갈까요?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차가 출발하자 지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한 게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미영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것도 벌써 2년 전 일이었죠. 음악 틀어도 될까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당한 볼륨이었죠. 상훈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옛날 가요를 주로 들어요. 요즘 음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딸이 듣는 음악은 너무 시끄러워서. 두 사람은 음악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천히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 시간이라 도로는 그리 막히지 않았고 40분 정도 후에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상훈이 주차장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공기가 맑네요. 실제로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적당히 따뜻한 기온,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까지. 산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죠.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일에 나눴던 무거운 이야기들과는 달리 오늘은 가벼운 주제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세요. 지연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예전에는 자전거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타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언제 한번 같이 타볼까요? 상훈의 제안에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자전거 잘 못 타요.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렵지 않아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롭네요.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상훈도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 씨, 네.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훈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에요. 상훈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이요? 딸이라든지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상훈이 지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죠. 지연 씨,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따뜻한 손의 감촉에 지연의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상훈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분께는 언젠가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고마워요. 뭐려? 점심시간이 되자 상훈이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점심 드실까요? 좋아요. 식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상훈이 지연과의 나들이를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죠. 상훈 씨는 평소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세요? 대부분 집에 있어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외롭지 않으세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주말이네요.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한강변을 더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죠. 저기 아이들 보니까 미영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활발했어요. 항상 뛰어다니고 질문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래요? 많이 변했어요. 사춘기도 있고 이혼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 잘못으로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상훈이 지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딸분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시간이 꿈 같았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연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훈 씨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였죠. 지연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상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로 인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3층에서 내린 후 복도에서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정말 좋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훈 씨,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상훈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의 고백이 복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상훈의 관계는 서로의 고백 이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감정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상훈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3층에 도착해서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상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아드님요? 네. 올해 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하지만 상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기쁘긴 한데 그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지연이 상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죄책감이요? 아내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상훈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의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상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상훈 씨, 네. 부인분께서 살아계신다면 상훈 씨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실까요? 상훈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지연이 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거예요. 저라면 그럴 거예요. 상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연의 말에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미영아, 엄마, 내일 주말인데 집에 갈까?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언제 와? 내일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이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내일 온대요. 그렇군요. 상훈 씨, 혹시 미영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일을. 상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다음 날 저녁 미영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인 미영이는 엄마를 쏙 빼닮은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미영이의 첫마디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정말이야.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 그런가? 무슨 좋은 일 있어? 예리한 딸의 질문에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요즘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거의 다 컸잖아. 갑자기 왜?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 미영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돼. 딸의 뜻밖의 말에 지연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엄마, 혹시 진짜 누가 있어? 미영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있어. 정말? 어떤 분인데? 우리 마트 단골 손님이셨는데 같은 층에 사세요. 나이는 55이야. 엄마보다 3살 위네. 어떤 분이야? 지연은 천천히 상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엘리베이터에서의 일부터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한강에 갔던 일까지 엄마가 행복해 보여. 미영이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말할 때 표정이 완전 달라져. 미영아,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괜찮겠어? 당연하지. 엄마도 사람인데. 딸의 이해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정말? 응.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니까. 그날 밤 지연은 상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이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언젠가 인사드리고 싶네요. 일주일 후 지연은 상훈과 미영이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훈의 정중하고 따뜻한 모습에 미영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은 분 같아. 미영이가 상훈과 헤어진 후 말했습니다. 정말? 응. 엄마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날 저녁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지연과 상훈.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걱정과 부담이 사라진 느낌이었죠. 지연 씨, 네. 이제 정말 우리가 되어도 될까요? 상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함께인 거네요. 네, 함께요. 복도를 걸으며 상훈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당신의 손이 닿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네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헤어지는 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은 밤 되세요. 상훈 씨도요. 문을 열고 들어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트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올라가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갈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를 겪었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딸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성숙한 로맨스는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어 이제 더 큰 세상으로 향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